자, 반갑습니다. 4월 11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키도키님, 밤하늘의 빛과 강님, 불꽃기둥님, 초록공간님, 졸졸졸님, 박홀로드님, 옥구연아님, 도도왕비님, 손이 가는 대로님, 리치시스터님, 레드골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도 어서오시고요. 아마요님도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형준님, 대데비제이님, 밤하늘의 빛과 강님, 응? 여기도 있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네, 오, 좋아요. 원태호님, 나디아님, 오늘도 내렸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왜 오늘 좀 내리지? 근데 그 전차 군단이 없으면 오늘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 0.7%가 오늘 시장이 제시한 그 하락 포인트입니다. 시장만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김엘리자베님, 네, 성투오빠 따랑해님, 좋아요. 정한님, 바다님, 자, 안동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냥냥펀치님, 얼음골님, 긍정의 힘님, 최군희님, 찌리구리님, 김수희님, 최은수님, 여름나무님, 어서 오시고요. 상상이상으로님, 한송이님, MH님, 쿨쿨쿨님, 월급 좀 못 샀어요? 비싸기라도 그냥 사지 그랬어요. 미루님, 그리고 양봉업자 팜스통님, 부자 이글루님, 박찬배님, 신현옥님, GH 플러스님, 도채호님, 김진기님, 오노노님, 문영민님, 우W님, 찐빵님 어서 오시고요. 짜잔. 네. 해피정님, 파랑새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주식부자 해와달님, 빨강망토님. 아, 또 어디까지 했어? 네, 그 다음에 이희수님, 네일트리님, 어서 오시고요. 미소돔님, 로즈마리님, 호림님, 행복한 통장님, 소희님, 이순희님, 진도리님, 활기찬 캔디님, 어서 오세요. 오늘 라방 왔어요? 좋아요. 잘 오셨어요. 네, 부자 오빠님도 어서 오세요. 경리님, 나폴레온 힐님, 오랜만이네요. 어서 오세요. 돈나무 오빠님, 대몽님, 깜장오리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네, 오이천사님, 찬찬찬이님, 행복한 부자님, 김현근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그리고 연우님, 정주행님, 네, 풍림부자님, 삥뿡찌 이거는 또 뭐야? 삥뿡찌찍님, 네, 행복한 뜨은기님,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였어요? 뜨은기님, 채팅을 자주 하란 말이에요. 달빛 그림자님, 네, 박성윤님, 박스돌파님, 여울님, 어서 오세요. 자, 얼곰님, 방아치님, 향이아빠님, 다보기님, 수선아님, 부자엄마 가림님, 비치나라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케이리님, 페코님, 리보폴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추석 다 불렀어요. 네. 어디 보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야지, 이거. 팥쭈, 팥쭈, 봤어요? 봤죠? 네. 감사임님, 네. 행거님도 어서 오시고요. 스페셜 다다님, 어썸리치님 어서 오세요. 네, 조용히 듣고 계시지 말고 채팅 하시란 말이에요. 네, 사면물려님도 어서 오세요. 이거 필명 바꿔야 돼. 사면급등 이런 걸로. 왜냐면 우리가 말로 얘기한 것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다 듣고 있다가 네, 어쭈? 저거 너무 사면 물리는 놈이구나. 그거 확 물리게 해준단 말이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뭐 내일은 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다 좋아요. 그런 거는 하면은 이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라가스님 어서 오세요. 찔려갖고 간만에 인사드린다고 또 얘기했구나. 그죠? 네, 좋아요. 자, 오늘은 올랐지만 내일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 3월 만기일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3월달 만기일도 여기 3월달이 만기일이 언제였냐면 14일이죠. 3월 14일 요때인가요? 네. 요때도 사실은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에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그때도 와우 했는데 주가가 다음날 많이 떨어졌죠. 네. 주식을 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은 뭐 지난번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온 모습은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자, 지금 일단 전차 군단인 것은 확실해요. 그죠? 네. 오늘 전차 군단이 없다고 하면 계좌는 마이너스야.
네, 누구요? 나디아님. 네, 나디아님. 0.7% 빠졌어.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네, 단타 하시는 분들 아니시면, 또는 이제 주도주가 없는 거야. 네? 주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야지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수 없다면 무엇을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수 없으면 소부장을 사든 아니면 그것과 연관된 종목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제법 많이 올랐죠. 캠트로닉스 이런 거 봐봐요. 네. 캠트로닉스. 이런 것들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권 훅 들어갔다가 오늘 10% 올랐잖아요. 오늘 마이너스 4%까지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이 유리기판 관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수 포인트가 나쁘지 않잖아요. 25,000원 아래쪽. 물론 나는 안 샀죠. 네. 저도 안 샀지만. 이런 것들 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올라간 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시면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현대차라든지 이제 기아차. 현대차는 이제 못 사겠죠. 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못 산다고. 현대차는 이만큼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제 살 기회가 별로 없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동차가 기회 요인들을 좀 주긴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23만 원, 23만 5천 원 요런 자리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여기 밑에 22만 원 아래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날아갔잖아요. 이거는 그때 여러분들 많이 따라서 사신 것 같은데, 네. 제가 하도 그냥 떠버리고 다녀가지고, 라라라라 해가지고요. 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죠. 이게 5.7% 올랐어요. 근데 이거 만길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만길의 영향이라고 해서 이걸 다 뺏어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장 상황에, 오늘 금융투자가 1조 원을 넘게 팔았고요. 외국인이 1조 원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포지션을 보게 되면 오늘 현대차라든지 그다음에 월급 종목은 뭐였어요? 현대모비스. 이거는 매수 포인트가 좋게 나오잖아. 24만 원 또는 24만 아래쪽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뭐 마이너스 3.7이었다. 근데 오늘 3 플러스 3까지 넘어가죠. 이게 하루 만에 한 5, 6%, 6, 7%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 요런 정도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잡아 주셔야지 돼요. 잡아 주셔야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대장주를 못 산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뒤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타이어들 다 올랐죠. 넥센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넥센 타이어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넥센 타이어도 그렇고 또 뭐 금호 타이어 제가 그 월종 녹화하면서 금호 타이어랑 한국 타이어 다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죠? 네. 형 타이어 다 얘기는 해 드렸어요. 다 업황이 좋아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금호 타이어를 선택한 이유는 뭐다? 얘네들이 한국 타이어든 금호 타이어든 일단은 많이 올라서 나의 매수 포인트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올라가긴 하겠지만 내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까운 데가 뭐였냐면 넥센 타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주도주 업종군에서 먼저 올라간 종목군들은 우리가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다시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쌀 때 사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매수하라는 얘기 안 하죠. 내려오니까 자 이제 준비하셨다가 지지선 나오면 24만 원 근처 매수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내일 또 밀려가지고 24만 5천 원, 24만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매수 가격을 웬만해선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안 사고 있다가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가서 사지 마시고 내가 못 샀는데 올라가 버렸어. 그럼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 원하는 위치까지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 자리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일단 여러분들이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주도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차군단 주도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없어. 없다고. 전차군단 주도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2차 전지가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지? 설마? 네. 그죠? 너무 빨리 결제해서 26일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26일이면은 특강이 하나가 비네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한, 얼마나 정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 며칠이라도 정지를 하신 다음에 하시거나, 아니면,
연장을 하셔야지. 아니면 연장을 하셔야 되는데 연장하기가 좀 벅차시면은요. 정지를 한 2-3일 정도 하셔 가지고 그렇게 가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정지하셔 가지고 며칠 쉬었다가 하시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쉬는 거는 쪼끔 이제 저거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특강을 다 들으려면 적어도 한 4일 정도는 정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고객센터에 전화하셔 가지고요. 네 한 4일 정도 정지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네 그 시간 그 기간 동안에 정지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4월 30 일까지는 해 주셔야지 아마 녹화 방송을 29일 날 보셔도 되는구나. 29 일까지가 특강 기간이니까. 네. 일시 정지 가능한지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한 2-3일 정도. 근데 딱 하필이면 이제 그렇게 정지하는 기간 동안에 나간 종목이 급등하고 막 그런다? 늘 그랬어. 항상 그래. 그러니까 또 갈등이 막 되죠. 갈등이 되더라도 내가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급등주는 어차피 앞으로 잘 나올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그렇게 급등하고 그런 것들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네 기간 계산 잘 하셔 가지고요. 네 일시정지 한 번씩 물어보세요. 근데 일시정지하고 돌아왔더니 "다들 봤죠? 수익 많이 났죠?" 그랬는데 뭐야? 그 기간 동안에 올라간 게 그렇게 올라갔네." 막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놀림의 대상이 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네. 그렇게 한번 놀림의 대상이 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걸 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전차군단 없는 분들 굉장히 쪼끔 네 기분이 좀 별로잖아요. 왜냐면 계좌가 안 오르니까. 근데 어디서는 뭐 "소고기를 굽네." 뭐 "계좌가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이런 거에 안 부러우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후에 너무 올라 버린 거는 아침에 샀어야지 솔직히. 네? 쿨쿨쿨님. 오후에 너무 올라 버려서 못 샀어요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사면 되잖아요. 왜냐면 어제 공개해 드린 거잖아. 그럼 아침에 마이너스일 때 사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넥센 타이어. 아침에 마이너스 아니었어요? 아침에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 몇 프로였지? 마이너스 2.24. 이게 분봉상으로 보시더라도 기회가 여기 아니 여기서 하시더라도 네 뭐 8,900원 요때 9,000원 아래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오후에 너무 올라서 못 샀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내가 재고 있었던 거지. 마이너스니까 좀 지켜볼까? 올라가네? 이 새끼 또 내려오겠지? 응? 안 내려오네? 너무 올랐네. 못 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일을 하면 안 되지. 지금 일이 중요합니까? 네? 일하지 마! 그리고 불만사항은 부장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너 때문에 못 샀잖아!" 막 이렇게 바로 쫓겨나나? 네. 네. 아무튼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사신 분들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또 들어옵니다. 네. 원래 이렇게 급등은 이렇게 팡팡팡 올라가 버리면 '아이 저거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가격을 주면 그때 사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매수 기회는 분명히 있었어요. 네. 매수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 왜냐면 오늘 아침에 시황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아침에 일단은 떨어뜨리고 시작하게 되면 오늘 만길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만길에서는 항상 지수 포인트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을 원하거든요. 특정 포인트. 근데 만약에 주가가 시작하자마자 미국 영향 때문에 쿵 떨어져 시작해. 그럼 여기를 맞추려고 안간 힘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쭉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떨어지는 시점이 오늘 같은 날은 매수하기 좋은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만기일에는 사실 매수를 많이 아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오늘이 이제 뭐 월급 종목을 가지고서 이제 해볼 수 있는 날이지만 만기일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얘네들이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그냥 막 2,700이 깨져 가지고 난리가 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급선회해서 올려 버리죠. '안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분명히 얻으셔야 되는 게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못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게 있어요. 시장이 왜 오를 것이냐 뭐 그런 뭐 부분들하고 이제 제가 이번 특강에는요.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의 통계,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오는 네, 통계, 이 자료들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원래 이제 제가 뭐 업종 분석이나 시황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꺼내서 보는 자료들인데 여기 어떻게 보는지 이번 특강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특강은 내가 특강을 들으려고 마음 먹었다라 한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들으시고요. 네. 마음 바뀌면 안 돼.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들어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이게 어떻게 시황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2강에 있어요. 2강. 두 번째 강의에 있으니까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거,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 거,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아마 이 업종이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이쪽 부분에서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주도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성추사 너는 도대체 뭘 믿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가지고 밀었냐? 왜냐면 저는 여기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바닥이니까 여러분 이제 겁먹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바꿉시다라고 얘기한 게 여기서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얘기한 게 전차 군단. 그 얘기가 처음 나온 거잖아요. 특강 신청은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공지가 나올 거예요. 네. 다음 주 정도에 그때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특강 안 받아요, 아직은. 네. 다음 주 정도부터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주 한 수요일이나 네, 그쯤부터 가능하겠죠? 제가 특강 나오면은 안내 그거랑 다 해드릴 테니까 그때도 많이들 하세요. 이번에 특강은 꼭 들으세요. 왜냐면 상승장에서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요 두 개만 있으면 사실은 거의 무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번 특강은 15만원. 네. 늘 똑같죠? 네. 늘 똑같습니다. 1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안내 나오면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적금 들어 놓으셨죠? 다들. 네. 지난번에 적금 들어 놨잖아요. 한 달에 5만원씩만 모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하시면 되니까 꼭 그거 이번에 거 신청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저점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들하고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했을 때 수급도 체크해야 되고 뭐 상황도 체크해야 되고 업황도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 예측 이런 것도 좀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상대로 안 됐을 때의 플랜 B,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어디로 토낄 것이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바닥을 통과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주도주가 지금 딱 맞았죠. 전기전자와 자동차. 근데 여기서 맞은 걸 가지고 여러분 소름 돋아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진짜 소름은 여기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아먹은 시기입니다. 전량 매도가 나간 바로 그 시기요.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네 저거를 모르실까봐 채팅을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만 보여드릴까? 삼성전자도 같이 보여드릴까? 네. 근데 매도가 이게 2020 이게 그 이후에 엄청나게들 많이 샀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계속 이렇게 샀는데 매도가 21년도 이때가 언제죠? 2월 달, 4월 달인가? 그때 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팔았던 것 같아, 그때. 그때 이게 전량을 다 팔 수 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기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주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 갔을까? 네. 2월 달은 아닌가 보지. 뭐 이거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때 문자가 나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때 하이닉스 신고가 나간다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 있다. 5월 11일 날 마지막 물량을 다 팔았네요. 네. 여기. 네. 이게 그냥 그때 유료 방송에서 나갔던 문자인데 복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복사 이렇게 하는구나. 컨트롤 V. 어이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니꺼 내꺼. 네. 보세요. 여기. 네. 요게 그때 나갔던 유료 문자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5월 달이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볼게요. 남은 물량 전량 팔아보자. 이런 건데 이게 21년 5월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21년 5월이요. 여기 넘어올 때죠. 이렇게 빠질 때 5월 11일 요 시점 여기 10일 11일 여기 지지선 이탈할 때 이 최종적 매도한 그 전에 한번 팔았고요. 남은 물량을 팔아먹은 게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도함기님 아기가 키보드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아기가 치고 있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두 번에 나눠서 매도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렸죠. 네, 삼성전자도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왜냐면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제 이것도 여기서 팔았잖아요. 여기서 팔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간 건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 팔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이런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주도주를 어떻게 끌고 가서 어디서 매도할 것인지,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다음에 그 중간 라인에서는 매수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략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얘네들은 어차피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지. 왜냐면 얘는 오르고 내리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예전에도 매수했던 자리, 매도했던 자리, 매수했던 자리, 매도했던 자리, 이번에 매수한 자리 이런 것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여기서 매수했던 자리. 네. 조정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조정이 끝나면서 움직일 때는 반드시 변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지금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서 상투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삼성전자 너무 올랐어. AI는 상투야. 끝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이제 시작인데. 지금 단기적 반등을 통해서 주가가 좀 들어올 수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일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오늘 올라간 거 가지고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조정은 들어올 수 있어요. 조정이 들어와야지 또 건강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너무 강해버려. 너무 세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빠지는 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옆으로 누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놓인 종목군들은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횡보하고 나서 대응을 한다든지 이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이번에 삼성전자도 여기서 매수 포인트 나왔을 때 우리가 많이 이제 느낀 바가 있잖아요. 이거는 네 73,000원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문자 유료 방송 문자에서도 나갔었지만 무방에서도 많이 얘기해 드렸어요. 73,000원 밑에 나도 매수했다 뭐 등등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저는 여기서 또 추가 매수 들어갔었거든요. 지금은 매수 안 합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 횡보 지나갈 때까지는 건드리지 말라. 그 다음에 넘어갈 때부터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면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주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요. 상승 주기가 한번 시작된 종목들은요. 끝날 때까지 계속 간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승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과정에서 조정이 나올 때 내가 그 주식을 더 산다든지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밑에서 사가지고 비중을 많이 실어 가신 분들 오늘 하이닉스는 종가 기준 신고가예요. 지금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어. 맞죠? 네, 오늘 종가 기준 신고가입니다. 이게 이날 가장 높았던 가격이 18만 8천 원이고요. 오늘 종가가 18만 8,400원입니다. 종가 기준 신고가. 오늘보다 종가가 높은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은 오늘이 제일 높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시점에서 아씨 어떡하지? 매수하기 좀 어렵네.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한번 봐봐요. 밑에서 사가지고 일단 비중을 많이 실었잖아. 하이닉스 비중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주가가 좀 들어올 때 위에서 계속 불타기를 하더라도 비중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지도 않거니와 평단가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금씩 계속 늘려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수익률의 효과는 더 크게 보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은 매우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아주 쉬워요. 큰 흐름이 꺾이는 자리가 나오게 됐을 때, 큰 흐름이 이 큰 추세가 꺾일 때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면 되거든요.
이것을 바로 특강 때 설명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도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시장이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황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줘야 돼. 그걸 모르면은 반도체 팔아서 2차 전지 사라는 얘기가 나오는겨. 응? 반도체를 팔아서 2차 전지 사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가 모르니까 거기에 휘둘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시장 상황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그런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매수는 포스코 홀딩스 매도 그거 뭐 포스코 홀딩스도 사실 2차 전지를 산 것도 아니지만 포스코 홀딩스 그때 100% 먹고 팔아먹은 거 그때 이후로는 뭐 매수에 대한 의견 자체가 없어. 그냥 계속 매도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단 주가가 올라가긴 했어.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을 탔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약간 고평가 논란에 시달려. 근데 실제로 고평가를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요.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부분들이 얼마 나오지 않는데 주가는 너무 뛰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해드렸죠.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 실적이 너무 다운이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가가 만약에 이게 이 가격대로 해서 이 실적으로 해서 이 가격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면 다른 종목들 봐봐라. 하이닉스는요, 삼성전자는요, 얘들 실적이 이렇게 뛰면 주가가 그만큼 더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만약에 얘네가 고평가라면 얘네가 내려가면서 다른 애들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시황상에선 이게 딱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이제 올라갈 종목을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총 1등, 2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 다음에 쭉 다음번에 나와서 시총 5등, 6등이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났어요.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을 크게 낼 만한 포인트는 지금 안 되겠죠.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도주 역할을 하기는 조금 힘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이오니까. 바이오는 단기적 상승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얘네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려면 셀트리온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올라가든가 저 밑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서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셀트리온이 지금 그럴 감이 안 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네. 그런 상태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는데 얘들은 지금 계속 하향 곡선 그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 50만 원 깨질 때라도 매도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매도 안 하셨으면 난 몰라 이제는. 이제 뭐 그때 안 파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없는 거야 이제. 이제는 답이 없어요. 네. 뭐 어떡할 거야? 에코프로 그때 150만 원대 안 팔아서 뭐 지금 뭐 50만 원인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 답이 없지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는 뭐 답이 없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주도주 다시 들어갈 확률이 없겠죠. 누구는 지금 2차 전지 바닥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바닥은 지나봐야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바닥이라고 누가 그러는 거야? 어떤 근거야? 무슨 근거로 바닥이라는 걸까? 주가가 단순히 많이 내려서 고점 대비 한 30% 내려서 한 40% 내려서 고점 대비 반토막이라서 그래서 바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잖아.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50만 원짜리가 50만 원대가 됐는데 그럼 반토막도 더 많이 내렸는데 그건 왜 계속 내리고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닥을 먼저 잡는 게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잡으려면 뭐가 움직여줘야 돼요? 수급이라든지 추세가 바뀌어줘야 돼. 지금 이평선이 이렇게 역배열로 강하게 내리꽂고 있는 상태에서는 바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나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딱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이런 애들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그 전기전자 또는 이제 그 소부장 이런 애들이 시총 상위로 들어가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장이 올라갈 때 장을 올리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시장을 끌어올리려면 우리나라 시장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시장을 더 상승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매수 많이 들어왔어요. 무지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지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삼성전자 미친 듯이 사죠. 이만큼 샀어. 이만큼 샀는데
주가가 많이 안 올랐잖아요. 이것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밑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이유. 근데 수급이 계속 늘어나는 거. 이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랬지? 전문 용어 두 글자. 매집이라고 했죠. 네, 매집. 많이 사고 조금 팔아서 떨구고 또 많이 사고 조금 팔아서 떨구고. 왜? 이걸 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왜 하죠? 매집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내가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집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충분한 수량을 왜 확보하지 못했냐? 야, 그냥 이렇게 뭐 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처럼, 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때, 네. 근데 저처럼 한 50조 정도 매수를 한다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삼성전자 50조 몰빵을 쳐버리겠다 이거야. 50조 몰빵을 쳐야 되겠는데, 아씨, 오늘 그냥 한 방에 다 쓸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수가 안 돼. 매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금액을 충분하게 진행을 시켜줘야지 되는데, 왜냐하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한 10조 정도 매수를 해야 되겠어. 근데 이걸 한 방에 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사기 시작하는데 매수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야? 아이, 짜증나. 올라가면 내가 싸게 사야 되는데 못 사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파는 거예요. 100개 사서 한 20개 팔아요. 그럼 주가 내려온다고. 자, 다시 사기 시작. 그럼 또 올라가죠. 그럼 또 파는 거야. 그럼 또 내려오죠. 그럼 또 사는 거야. 이것이 바로 매집이에요. 매집. 네, 이것이 바로 매집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자꾸 올라가는 형태. 또는 주가가 내려가지만 수급이 늘어나는 형태,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하기 위해서 뭐 다이버전스 이런 얘기로 얘기하기도 하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인데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매집 구간을 통해서 얘네들이 무엇을 한다?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다.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장을 주도해 나가거나 큰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공략하실 때, 네, 대형주를 공략하실 때는 이렇게 보셔야지 돼요. 수급의 매집이 들어오는가 아닌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저런 게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네, 이 기관 쪽 애들이 워낙 단타를 많이 치는 데다가 또 연기금이 너무 조용하게 가만히 자빠져 있는 바람에 지금 외국인이 주도하는 거라서 외국인 수급만 보시면 됩니다. 네. 과거에는 이 기관 쪽 움직임들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그런 시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관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단타만 치고 자빠졌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 기관 쪽 움직임들은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건, 네. 그래서 충분한 물량을 지금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얘네들이 약간 급해진 시점이 있었죠. 언제요? 여기 공매도 금지.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주가가 올라갈 때요. 100개를 샀는데 여기서 10개를 팔고 공매도를 한 30개를 때려. 그러면은 나는 주식이 하나도 없이 40개를 팔 수가 있잖아요. 주식 10개만 가지고도 40개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럼 주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근데 공매도가 금지가 돼. 그럼 자기 지분을 갖다 팔아야 되겠지. 자기 지분을 팔기는 아까운데,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지금 일단은 이렇게 물량 계속 모으고 있는 건데 많이 팔아가지고 주가 떨어뜨리느니 뭐 달라고 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하느냐, 드라이브를 그냥 건다고 그랬잖아요. 드라이브, 매수 드라이브를 그냥 건다. 매도 같은 거 거의 안 나오고요. 그냥 매수 드라이브를 건다. 이때부터 매수가 굉장히 많아진 거 보이시죠? 다 해드렸던 이야기야. 기억은 안 나겠지만, 네.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뭐 특강도 들으면 원래 기억 안 나잖아요. 방송 듣고 나서 이게 방송 딱 끊고 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기억 안 나지. 맷집 봐라 이런 것만 기억난다고 이제. 맷집이 도대체 왜 나온 거지? 방송 다시 보면 아, 이게 매집이었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억 안 나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돼.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매도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죠. 이렇게 됐을 때 생각해 봐요. 이제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확보했을 것 같다. 그러면 2700이라는 포인트를 넘겨주게 되면서 상승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왜? 물량을 충분히 갖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샀으니까. 이제 뭐만 나오면 돼요? 수익만 나오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왜 산 거야? 수익 안 낼 거면 뭐 하려고 샀어?
여러분들이 쓰지도 않는 그런 거 뭐하러 사? 쓰지도 않은 거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욕먹지. 내가 뭐 물건 하나 샀어. 네, 물건을 샀어. 휴지를 샀어. 휴지를 샀는데 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네, 휴지를 소비하는 그런 건가요? 네. 아무튼 어떻게든 소비를 해야지 안 터져. 사놓고 안 쓴다. 그러면 이거 뭐 달라고 샀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결과물을 끄집어내야 돼. 네. 결과물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머리를 잘랐어.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 수가 없네? 아무튼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지. 머리 잘랐으면 소개팅을 나가든 어디 뭐 클럽에 가서 네, 이렇게 뭐 춤을 좀 추든 뭐, 네, 그런 거 뭐 하든 뭘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너 뭐 달라고 머리 잘랐냐? 너 뭐 달라고 옷 샀냐? 네, 집에만 있을 거면 뭐 달라고 옷 샀어? 너 밥도 안 먹을 거면서 뭐 달라고 고기 샀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를 했는데 너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매수했어? 멍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한 데는 이 매집을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집을 하는 이유는 수익 내려고지.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이랑 똑같아요. 그놈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주식을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투자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매집이고 그게 주식의 매수거든요. 그럼 이만큼 많이 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 반도체가 좋아져서요. 시장이 저평가라서요. 아니면 뭐가 어떻게 돼서요가 아니야. 그냥 뭐라고요? 수익을 내려고. 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까? 이게 왜 수익이 날까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됐을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의 업황 분석이 되고 시장 분석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사주 수가 공시 나왔어요? 대박이네. 내일도 올라가겠는데, 그럼? 얼마나 한대요? 얘네들 자사주 소각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소각 공시가 나와버렸어. 땡큐네요. 네, 정말 좋은 소식이죠.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네, 어디? 응? 아침에 나왔어요? 뭐요? 지금 속여 먹은겨? 아무도 아닌데? 언제 나왔어? 아침에 나온 거예요? 어디 나왔어요? 없는데? 그럼 뉴스가 떠들썩 했을 건데, 자사주 소각한다고. 어디 있지? 나만 안 보여요? 장 끝나고 나왔어요? 뭐요? 어딨어? 여긴 뉴스가 아직 안 나왔나? 16시 공시에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왜 시간에서는 안 움직였을까? 아직 사람들이 뭐 관심이 없는 건가? 시간에서 좀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안 올랐죠? 그래요. 그럼 내일도 올라갈 수 있겠지. 네. 현대차 자사주 소각. 보자, 뉴스를. 얼만큼 보냐. 어디? 왜 나만 모르는 거지? 나만 모르는 거요? 뉴스가 아니라 그 옛날부터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4시에 공시 나왔다고? 공시 어딨어? 공시. 아, 여기 있구나. 변경상장 소각, 주식 소각한다고. 많지는 않은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00만 주. 우선주도 소각하고요. 네. 근데 보통 주로 200만 주 소각한다. 200만 주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20만 원씩 200만 주면 대충 계산해 보면은 네. 400억쯤 되겠나? 네. 공시 떴네요. 네. 그러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반짝 올라가다 말았나요? 시간에 보자. 시간에. 시간에. 땄는데 뭐 별거 없네. 별로 별로 움직이지 않았네. 네. 내일 보면 알겠죠. 자산 소각 얘기는 예전에도 있었던 거니까 이것이 진짜 현실화 되니까 가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가면 미래차도 안 가는데 네? 과거차가 가겠습니까? 현대가 가야지. 현재가 가야지 미래가 가는 거고 과거는 이제 끝난 걸 안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반응이 별로 없었는가 봐요. 네. 아무튼 뭐
네. 그렇든 저렇든 네. 그렇든 저렇든 네. 일단은 뭐 자동차 쪽에서는 이 주주 환원이라든지 자사주 초과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내는 거. 근데 시총 상위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고? 시장이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할 때 지났는지 안 했는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종목 진단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거는 월종으로 지난달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수익 많이 났던데? 월 종기세 믿김 그죠? 공세도 수익 많이 났어. 40만 원 뭐 갈 수도 있죠. 저는 지금 30만 원대 초중반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갈 수도 있지. 40만 원 못 가는 법이 있습니까? 네. 갈 수도 있지. 네. 40만 원 가 봤자 솔직히 지금 현대차 100 조도 안 됩니다, 시총. 네. 시총 100 조도 안 돼요. 네. 근데 더 살지 안 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해하시고요. 네. 종목에 대해서 네 어떤 포지션 정리 그런 거 못 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눈치껏 네. 상황 보면서. 그다음에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해 드렸잖아요. 인제 그 소부장 관련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올라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지선이 있는 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시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방송 보면서 타이밍이 올 때 또는 내가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는요. '아 진짜 큰일 났다. 걱정된다.' 이런 생각 들 때 매수를 하시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지금 소부장 쪽에서 안 오른 애들이 계속 나타나요. 네.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안 사고 기아든 현대차든 뭐 이웃비는 더 안 살 거고요. 네. 뭐 다 안 삽니다. 모비스도 자동차 안 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네. 반도체도 안 사. 네.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삼성전자 갖고 온 사람들 별로 없어. 네. 많이 팔아 가지고요.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아요. 혹시라도 조정 떨어지면 더 많이 팔 거고요. 네. 계속 팝니다. 팔아먹는 데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요.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런 신뢰도나 이런 게 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빈집이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동학개미가 있어 가지고요. 우리 시장이 빵빵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이나 기관들이 막 이렇게 팔아치운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얘는 엿먹어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빈집이요. 동학개미가 어디 남아 있겠습니까? 다 물려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개인들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네. 주가가 "제발 좀 올려주세요. 제발 좀 본전만 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주식시장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다 갖다 팔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본전 딱 주잖아요. "그럼 팔아 봐." 열심히 갖다 팔죠. 네. 지금 그래서 주식을 열심히 갖다 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발 좀 본전만 해 주십시오." 네. 그 본전을 팔고 팔아먹고 있는겨. 네. 웃기지 않습니까? 본전하려고 지금 2-3년 동안 고생하는 거 너무 아깝죠. 근데 본전에도 왔으니까 다행이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온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네. 삼성전자도 하이닉스 이런 주도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시총 상위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지수는 무조건 오른다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시장이 올라갈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곤두박질 쳐서 박살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얘네들 말고는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애들이 없어. 얘네들 말고는 시장을 올려줄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점에 있는 것을 보자 이거요. AI라는 것을 보자 이겁니다. 엔비디아는 근데 조정을 좀 받아도 되지. 왜? 엔비디아 보세요. 엔비디아는 지금 데이드 크로스 나온 상태에서 지지선까지 좀 밀릴 수도 있고요. 지금 800불 정도 예상했지만 더 밀릴 수도 있죠. 이격도 많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중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제 엔비디아의 이전 그 아성에 도전하는 구글의 칩이 나왔죠. AI 칩, 메타의 AI 칩, 애플의 AI 칩, 삼성의 AI 칩, AI 칩, AI 칩, AI 칩, AI 칩.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성능이 제일로 좋아요. 우리가 최고예요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얘네보다 더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나타났어요. 이 H100이란 것보다 더 좋다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경쟁 심화. 그죠? 경쟁 심화. 근데 이 엔비디아는 조만간 H200을 내보낼 거예요. 네. 자, 어쨌든 효율이 더 좋은 걸 내보내면 이제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AI 칩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경쟁이 심화가 됐어.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테슬라랑 똑같은 거예요. 테슬라도 전기차 시장을 딱 처음에 아무도 없을 때 장악해 가지고 "내가 전기차의 대장이야."라고 얘기했지만 벤츠 나오고 뭐 GM 나오고 폭스바겐 나오고 뭐 포드 나오고 BMW 나오고 현대차 나오고 그냥 중국에서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긴 커지는데 시장 점유율이 점점점 쪼그라들죠. "테슬라 이제 안 사. 니네 거 말고 다른 거 사 볼게." 이게 뭐예요? 경쟁 심화라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굉장히 낮아요. 그런 거거든. 그런데다가 네. 그런데다가 이 AI 칩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경쟁이 치열한 뭐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진입 장벽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 그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AI 칩은 대기업에서 다 만들 수 있어요. 쪼끔만 건드리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체든 등등등 해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야. AI 칩이 경쟁이 심화가 돼 가지고 아주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공급을 맞춰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애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축복의 시대에서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축복의 시대, 이 기회의 시기, 이 엄청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도주를 갖고 있는 거야. 네? AI가 경쟁이 심해졌어. 엔비디아가 꺾여. 미국장 하는 애들은 지금 엔비디아는 더 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AMD, 인텔, 그다음에 뭐 저거 뭐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얘네들 다 뭐 한다고 그랬어? 다 AI 칩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애들은 누구겠어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면 그쪽에다가 이제 기판을 납품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거는 외국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지? HBM이라고 했잖아요. HBM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애플이 만들어요? 못 만들죠. 인텔은요? 못 만들죠. AMD는 못 만들죠. 엔비디아도 못 만들어요. 아무도 못 만든다고. HBM은 못 만들어요. 누가 만들 수 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만듭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삼성전자가 나머지 40% 정도 갖고 있어요. 마이크론이지만 10% 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이 심화가 돼 가지고 막 수요가 폭발할 거래. 공급이 막 이제 늘어날 거래. 너도 나도 AI 칩을 만들겠대. 그러면 얘네들이 다 뭘 해야 돼요?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뭘 해야 돼요? 이걸 써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AI 칩을 만들려면요. HBM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HBM은 다른 놈들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요. 그러면요.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그래 니들 박 터지게 싸워라. 니들 막 만들어서 경쟁 막 붙어라. 땡큐 베리 망치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투자하려면 오히려 마이크론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네. 사기가 좀 그렇지.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나는 그럴 거면 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3 개가 있어. 이 중에 뭘 살래? 그럼 나는 굳이 마이크론 안 삽니다. 미국 기업이니까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네 나는 굳이 마이크론 안 사겠어요. 하이닉스를 사든 삼성전자 사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 1 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AI 시대에서 누구도 경쟁에 따라붙을 수 없는 초절정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거야. 하이닉스, 삼성전자요. 게임 끝.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에 이게
와장창 들어가 있다는 거지.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라고. 삼성 엔지니어링 팔렸지 않나? 안 팔렸나? 다른 게 팔렸었던가? 뭐 하여튼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바뀌지 않았나?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의 시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을 더 좋은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어. 네. 부정하고 있어요. "AI 끝났어. 상투야." 네. 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가 그래서 쉬운 거라고. 이름을 영어로 바꿨나 보네요. 네. 몰라요 왜 그랬는지. 있어 보이려고 했는데 너무 긴 이름은 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도주를 마음껏 사 가지고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으면 되거든. 네? 그런데다가 얘네를 보조하는 애들이 누구냐? 자동차예요. 자동차. 요것만 일단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7 종목에만 비중을 50% 이상 실어 놓고 있으면 계좌가 빠질 이유가 없어요. 네. 가고 있는 놈이 지금은 더 가는 장이 될 거란 말이죠. 갈 놈이 더 가고 있는 놈이 더 가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이너스 종목들 어떻게 해요? 이 많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많이 물려 있는 종목들 그냥 냅둬요, 냅둬. 그냥 가만 냅두면 돼. 가만 냅두면 얘네들이 어차피 내려가는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뭐 저하지 않아요. 대신에 얘네들의 피해를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은 이 플러스 나는 주도주의 비중이 많아서 얘네가 벌어다 주는 게 훨씬 많아야 돼. 내가 오늘 포트폴리오에 내가 가진 종목들도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도 마이너스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계좌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데 비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왜 슬퍼요? 그게 좋은 거죠.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나중에 일단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주변 사람한테 뭐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들 안 믿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종목은 돈이 없을 땐 팔아야 돼요. 왜냐면 주식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팔아야 돼요. 어떤 것부터요? 가장 손실이 큰 것부터. 그것부터 파셔야 되는 겁니다. 해외 주식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금융투자소득세가 5천만 원이면 해외 주식도 5천만 원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워낙 그 법령이 많이 바뀌고 계속 그냥 들쭉날쭉하고 지금 또 이제 금투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LG생활건강이 마이너스 70%다 이거야. 근데 걔가 더 빠져봤자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겠냐 이 말이에요. 네? 얼마나 피해를 주겠습니까? LG생활건강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생활건강 이걸 만약에 갖고 있다 이거야.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35만 원인데 30만 원까지 떨어졌어. 겉으로 보기엔 되게 무서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여기 170만 원 산 사람들이 35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되든 35만 원이든 40만 원이 되든 뭐 티가 나겠냐고. 티가 안 난다고. 이런 거 그냥 냅두시면 돼요. 마이너스인 것도 쳐다보면 골치가 아프겠지만 그냥 냅두면 돼요. 냅두고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이거 쳐다보느라고 이 플러스 큰 거를 놓치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얘네는 마이너스가 이제 나와봤자 기껏해야 찔끔찔끔 생채기밖에 못 내요. 근데 플러스가 나오는 건 덩어리로 통통통통 안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여기서 마이너스 한 5% 빠졌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한 20% 올라가는 거예요. 계좌는 그렇게 풀어서 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종목이 아니에요. 급등주 뭐 하나 올라간다고 박수 치면서 막 쫓아가 가지고 막 오빠 오빠 하고 막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종목 하나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계좌가 플러스가 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수익이 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종목 하나 올라가고 뭐 이게 뭐 1000%가 났든 10,000%가 났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잖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플러스를 더 키우는 거. 그래야지 계좌가 수익이 납니다.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계속 섞여 있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계좌가 플러스 나올 때는 이 플러스가 훨씬 더 크게 작동한단 말이죠. 단 1% 씩이라도 올라가려면 플러스 나는 종목에 더 많이 집중해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종목 보면서 '아우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 안 되고 있어. 짜증나. 어떡하지? 열받아.' 그러면은 내 손해야. 내 손해입니다.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트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특강에 또 있잖아.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번 특강 제3 강은 뭐냐? 이 수익 나는 포트폴리오로 바꾸는 포트폴리오 구축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이번 특강은 제가 진짜 아주 필요한 엑세스 강의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한 번씩 들으시고 아시겠죠? 급등한 거, 많이 오른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지 돼요. 이런 데서 매수하면은 엿된다는 거. 네. 엿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이 올라간 주식을 샀더니 엿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난공불락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철옹성 같은 2차 전지도 무너지는 거 보세요. 우르르르 떨어지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무너지잖아. 계속 올라가네요, 올라가네요. 와, 이게 뭐야라고 하는데 결국엔 승리자는 외국인이잖아요.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면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위 꼭대기에서 그냥 뭐 89,000원일 때, 85,000원일 때 이렇게 달랑 사버렸어.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떨어졌을 때는 또 내가 손절해야 되나 고민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고 있는 종목에 풀타기라고 그러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더 실어주시는 전략 이런 것들 세워주세요. 저는 이번에 현대차 쪽에서 배당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거 전부 다 현대차가 아니라 EUB, 네, EUB에다가 더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배당 들어온 것도 그 자리에다 투자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다음번에 배당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타이밍 보고 있다가 그 배당금 들어오는 거는 저런 주식 사는 데도 다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당금도 이번에 4월 달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돈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계좌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계좌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평가 잔액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보시고요. 배당도 잘 들어오고 배당금 뭐 얼마 들어오겠냐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당금 많이 주는 것들 가지고 있으면 배당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시장은 지금 일단 우상향, 상승장, 상승 패턴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런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배당금을 억대로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금을 억을 받으려면 얼마를 사야 돼? 그거는 되게 옛날부터 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는 거지. 네. 한정 KBS 배당금 거의 한 7% 나옵니다. 네. 지금 사시는 건 안 되겠지만. 네. 매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세요. 여유가 되신다면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마음 절대 급하게 갖지 마세요. 여러분만 두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는 어디까지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2025년 패스해서 잘하면 2026년까지 오를 수 있겠다. 지금 2024년입니다. 아직 멀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매수할 기회가 없겠어? 물론 주가는 좀 올라가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주변 종목, 그 2등짜리들 있죠? 같이 움직이는 소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자동차 쪽이나 자동차도 주도주 역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자동차 쪽 사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저는 근데 주식을 살 때 힌트 같은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저는 돈 생기면 그냥 사버리거든요. 그냥 삽니다. 네. 아니 그거 뭐 어차피 나는
뭐 당장 팔 것도 아니고 손실 나면 좀 못해야 그냥 더 사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사버리니까 뭐 나중에 타이밍이 오면.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살 때요. 언제 살까라는 고민이 좀 들 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아 엿 같다. 큰일 난 것 같다. 이제. 아 이제 가망 없어 보인다.' 이럴 때가 대부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나옵니다. 고렇게 되는 부분 보시면 돼요. 이 자동차 쪽은 네 지난 언제였죠? 월요일이었나요? 네. 그때가 매수하기 좋았었죠? 네. 월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었어요? 지난. 하여튼 뭐 얼마 전에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요. 네.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 매수를 와장창 들어가 주시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네. 그 시점 대비해서 벌써 뭐 7% 8% 한 10%막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그러니까 이 현대차 이런 거 그때 22만 원 밑에 매수 포인트였는데 이 10% 넘게 나왔어요. 지금 10%. 여기 22만 원 여기 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21만 얼마 이럴 때. 이럴 때 사버리면 지금 10%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노리시면 돼요. 근데 이때로 돌아가시면 현대차 사고 싶겠어요, 이거? 네, 사고 싶겠어, 이거? 엿 같아. 저 같아도 저도 그때 이 생각했잖아요. 요 날까지도 자, 조금 더 내려와서 20만 원 근처만 오면 삽니다. 21만 원만 깨지면. 근데 원래는 22만 원 아래쪽으로 노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돌리는 거 확인하고 살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요게 그 다음 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2만 원 밑으로 샀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시면 대체적으로 매매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밑에서 사겠는데 못 사겠어요? 자, 그런 것들에 이제 용기를 좀 내야죠. 네. 물려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아. 이런 생각. 근데 고점에서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꺼리낌을 못 느끼는데 주가 떨어질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고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그 입장이나 관점은 이제는 조금 더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상승장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도주로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한 주라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의 그 수익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마이너스도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종목 진단 안 된다 그랬죠? 네, 종목 진단 못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오늘 방송 시간은 다 됐어요. 여러분들 1시간이 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진짜 빠르네요. 1시간 이거 부족한 거 아니야? 말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장에 대한 방향을 보고 주도주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파생돼서 같이 딸려 올라갈 애들이 누군지 보고 아직 안 올라간 애가 누군지 보고 이걸 가지고 매수를 하셔서 승부를 제발 좀 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냥 갈까 말까 아유 좋아지면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는요 남들이 좋은 자리 다 선점하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이렇잖아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에 매진 뜬다고. 쪼끔이라도 사 놓고 추가 매수를 더 해 나가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주식을 잘 들고 가셔야 돼요. 대신에 내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진단이 아니고 무슨 문제가 생겨야 돼요. 무슨 문제 없던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아침에 네, 저거잖아요. 레벨업,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내렸었어요. 그러다가 다 올려놓은 그것뿐입니다. 금융주 섹터도 많이 내렸다가 어느 정도 많이 회복해주고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24년도는 뭐라고? 떨어지면 더 산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 떨어지면 더 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올 한 해가, 아니 2025년, 2026년까지 잘하면 2026년도까지 여러분들 주식으로 고민하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주도주를 꼭 가지고 가자. 한 주라도 더 사자.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